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중국의 하이자라고 불리고 있는 항서제약이 최근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HLB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수준을 보시게 되면 한 45 정도 위안 정도 하는데요. 자, 최대 주가가 이제 뭐 100위안 정도 위에 있다가 지금 52주 최저가가 45위안. 그래서 뭐 거의 고가 대비해서는 반토막이야. 전체 시가총액은 한 45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한때 올 초에는 거의 90조, 100조를 바라보는 수준이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돈이 한 5천억 가까이 지금 투자가 좀 되어 있는 상태죠. 중국 주식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미래세 정권에서는 항서제약을 향후에 300조까지 본다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개미, 체주, 항서제약, 반토막, 2분기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와서 상반기 순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18년 만에 최저치, 그리고 주가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다. 근데 여전히 중장기 매수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내용도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세이브로에서 보여드렸는데 한 5천억 정도 중국 주식 종목 중에서 1위 정도가 돼 있고요. 항서제약이 꾸준하게 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했는데, 자, 2분기 관련된 이익 수준이 2010년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역성장이, 매출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익 수준이 지금 13.7% 감소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18년 만에 지배 순이익 증가율은 그 정도 최저 수준에 되었다. 그래서 20일 상해 증시에서 항서제약이, 중국은 이제 상한가가 10%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한가로 빠져서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빠진 어떤 흐름이다. 최근에 어떤 주가 부진이, 최근 중국 증시 본토가 별로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의 어떤 영향과,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약가 관련되는 인하를 2011년, 12년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 국가 약품 집중 구매 시행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항서제약이 이제 그 미래 파이프라인에서 중심이죠. 이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 면역관문 억제제인데요. 자, 이런 어떤 부분하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정부 의약품 집중 구매 목록 편입된, 이게 보험약가 이제 등록되게 되면 약가를 이제 후려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국도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통제하는 어떤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가 작년도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기록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역성장의 어떤 주요 요인이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약가가 무려 85%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의 한 17%를 차지했던 집중 구매 목록 편입 약품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매출이 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영향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이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항서제약이 핫했기 때문에요. 국내든 현지에서든. 그래서 중국 제약의 대장주였기 때문에요. 시가총액도 크고 혁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펀드 편입된 게 1,400개가 넘었는데, 지금 6개월 말에 올해 상반기는 지금 326곳이니까 나머지 1,000여 개 이상이 이제 자금이 좀 이탈되었던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고점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을 보유한 어떤 개인이 한 28만 명, 올해 3월 달에 더 늘어가지고 36만 명,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4월 이후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게 한 24만 명. 그래서 추정되고 있는 평균 단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단가가 한 60위안 정도, 지금보다는 한 30% 위에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의 어떤 우려감들로 좀 빠졌다. 그래서 주식은
빠지는 것도 뭐 빠집니다만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성장할 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2분기 어닝시콜은 이제 중국 정권사들, 중진정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0% 하향 조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중신정권, 안신정권, 쾌타이주안 뭐 이런 데는 한 60달, 70 정도 위안 정도, 평균적으로 한 60 위안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그 개인들의 어떤 평균 단가 정도 부근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 이 백성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 제약주들은 혁신 R&D 역량, 뭐 글로벌 시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이 나이에 미국을 제한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한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캄넬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20%면 글로벌 제약사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제 장기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장기 관점에서 어떤 매수 타점들은 밑단에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항상 뭐 지나고 보면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부분들은 또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에 대해 좀 더 뭐 살펴봐드리면요, 중국 항암제 마취제 선두주자, 중국 장수성 레인강에 있는 뭐 본사인데요, 항암제하고 마취제로 유명한 이제 중국 제약회사다. 자, 1970년대에 설립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네릭 전문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마취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고, GMP 인정도 중국 최초로 좀 받았고요. 지금 이제 뭐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는 게 뭐 100여 종 넘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글로벌 이제 빅파마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항암제, 마약, 진통제 이런 제네릭 출시로 성장을 했고, 항암제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1등이 뭐 로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2등 정도, 마취제 관련되는 부분은 1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영제 이런 걸 좀 출시를 했고, 2014년도에 리보세라늄, 중국명으로 이제 아파티님이고, 그 상품명은 이제 아이탄이죠. 요게 이제 중국 독점 판매권을 사들여 가지고 2015년도부터 이제 발매를 시작했거든요. 2015년도에는 뭐 3억 위안이니까 한 500억 정도를 했고, 2016년도에 1,400억, 2017년도에 뭐 한 3,000억, 그리고 2019년도에 뭐 한 3,700억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효자를 했죠, 효자. 그리고 이제 2017, 14년도에 항암 주사제에서 해외 매출 비중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해외 부분까지 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제네릭 위주의 어떤 부분들을 신약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항서제약 형태고요. 이런 부분에 1등 공신이 리보세라늄이죠. 리보세라늄이 2004년도에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경구용 표적치료제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늄하고 뭐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드벤처 연구소가 개발했는데 여기 좀 참여하면서 신약회사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늄의 어떤 매출 부분,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보험급여를 정부에서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확 올라왔어요. 그 리보세라늄 관련되는 임상이 한 200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HLB하고의 이런 부분을 연관으로 본다면 HLB의 파이프라인에 보시게 되면 간암 1차 치료제로 캄넬리주맘하고 이제 병용이 있죠.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은 쉽게 말하면 이제 면역관문 억제 중에서 PD-1 형태니까 뭐 옵디보나 키트로다나 뭐 이런 계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병용하는 게 리보세라늄이죠.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위암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고 이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리보세라늄 기전이 그 암 적용증에서 두루두루 사용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동양 쪽에서,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많이 발현하는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 형태가 지금 아바스틴이나 리보세라늄하고 비슷한 기전이죠. 그 다음 캄넬리주맘하고 이제 뭐 티센크릭,
여기도 비슷한데, 그래서 요런 어떤 병용 형태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미 이제 티센크릭하고 이제 아바스틴이 2018년도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FDA에서 이제 혁신 신약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캄넬리주맘하고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이 환자 모집률이 거의 95% 지금 달성되어 있고요. 자, FDA에서 이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2019년도 4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는 미국, 중국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국가들이 확대되어서 뭐 유럽, 대만, 국내까지 이제 포함해서 510명 거의 이제 환자 모집을 다 했으니까 그 중간중간 이제 완전간의 사례도 있었고요. 중국 쪽에서는 올해 1월 달에 리보세란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2014년도에 위암 3차, 중국에서는 올해 1월 달에 또 간암 2차까지 시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리보세라님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작년도 이제 2월 달에 HLB가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권리를 어드벤처널로부터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권리를 인수하는 이 바인딩 텀시트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돈을 주고. 그래서 5천만 달러 정도 주고 이제 어드벤첸에 주고 이제 어드벤첸이 또 유상증에 좀 참여한 어떤 뭐 조건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그 바인딩 텀 시트를 계약하기 때문에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글로벌 그 로얄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보세라님이 글로벌 항암제로 이제 적응증도 뭐 위암뿐만 아니라 뭐 간암, 폐암 그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이 적응증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바스틴이 그렇듯이 사이람자가 그렇듯이. 자, 그래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확장이 될 때마다 이 로얄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HLB로 들어오는 어떤 구조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어떻게 이제 뭐 병영이든 단독이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매출 성장도 이제 HLB 어떤 로얄티 어떤 부분하고 연관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간의 HLB하고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항서제약이 2018년도만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뭐 한 30조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거의 뭐 그거에서 100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한 45 정도 떨어졌는데 HLB는 지금 한 5조 정도죠. 그래서 양극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뭐 항서제약이 빠진다고 해서 HLB에 뭐 크게 영향을 줄 어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항서제약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선 어떤 그 반영으로 봐야 되겠죠. 원체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리보세라물 간암 치료제로 요게 이제 2020년도 형태니까 요 신청했던 부분들이 허가가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암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위암, 폐암, 간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중장기 어떤 그 가능성 포텐셜은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은 지금 이제 아침에 흐름에서 좀 약세 흐름으로 빠져 있는데요. HLB 흐름은 5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어제 회복을 종가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지금 강한 모습 흐름을 분봉상으로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는 UBS가 들어왔다 나갔다 좀 하고 있고 최근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줄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급락에 나왔던 이 부분들 2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을 일단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윗단 이제 윗단에 있는 6만원대 그 어떤 박스권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2019년도에 나왔던 그 고가까지 흐름까지도 중기적으로 차근차근히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HLB. 그래서 5만원대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선의 어떤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어째 보면 주가에서는 좀 더 강한 어떤 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또 기억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